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9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어요.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관련 내용 올려볼까 잠깐 생각했었는데요. 여러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올려서 피로감도 있을 것 같고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4차 추경을 발표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몇몇 수급자분들이 이번 4차 추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4차 추경에 대한 큼직큼직한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 수급자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번 4차 추경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받은 질문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되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에 대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수급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쉽게도 수급자분들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정부에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 위주로 두기 때문에 원래부터 소득이 낮았던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분 계실지도 몰라요. 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다. 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의료급여만 받는다. 혹은 주거에 사용되는 주거급여만 받는다. 애들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급여만 받는다.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냐? 이런 경우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생계급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 중 이번 사태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분 계시다면 긴급생계지원 신청해 보세요. 그럼 나는 일을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나는 이번 사태로 직장에서 일을 못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보니까 이번 사태로 수입이 25% 이상 줄면 긴급생계지원 주던데 난 대상 되냐 하고 궁금해하실 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도 지원이 안 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자는 매달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수급자, 특히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에는 이번에 일을 못해서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하네요. 수급자는 이번 사태로 수입이 줄었더라도 수급비가 그만큼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조건부 수급자는 그게 안 되고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어서 소득 수준이 그대로이더라도 수급자 자신도 개인 방역을 해야 하고 물가 자체가 올라서 수급자분들의 지출 규모가 커졌는데 이런 점들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수급자분들은 수급비에서 월세나 공과금 등의 고정 비용을 제하면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남짓했어요. 여기에서 만 원은 전체 생활비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아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정부에서는 소득 금액 자체만 보지 말고 이러한 점들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재산이 6억이어도 이번 사태로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이면 긴급 생계 지원을 해주는데 재산이 6억은커녕 6천만 원도 안 되고 중위소득은 70%의 절반도 안 되는데 긴급 생계 지원을 안 주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수급자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도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안 돼요.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는데요. 올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지원하는 재산 기준을 크게 완화해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것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수급자, 특히 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건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생계급여는 안 받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냐? 네,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사태로 소득이 크게 줄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시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다음 질문. 자영업을 하는데 수급자이면 새해망 자금 받을 수 있냐? 혹은 수급자인데 자녀 특별 돌봄비
통신비를 받을 수 있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는 수급자에도 드려요. 대신 매출이 감소했거나 업종이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일 경우에만 드리는데요. 일반 업종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매출이 떨어진 것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또 수급자분들 중 폐업하신 분들에게도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수급자이더라도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한 명당 20만 원씩,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한 명당 1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받지 못해요. 고등학생 자녀가 정부에서 말하는 근로 무능력자라서 어른들처럼 돈 벌기도 힘들고 입시가 가까워서 어느 학년보다 교육비가 많이 들고 한창 자랄 때이기 때문에 식비도 많이 드는데 고등학생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만 16세에서 34세 사이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휴대폰비 2만 원을 지원해줘요. 이것은 휴대폰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휴대폰비가 월 2만 원이 안 나온다 하면 그 다음 달로 2월돼서 빼준다고도 해요.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는 대상이었는데 대상이 아니게 됐어요. 저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 분들은 대상이 되고 전 대상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기준을 잡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수급비에 영향이 가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영향이 안 가요.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이고 최고로 많이 받아봐야 200만 원이기 때문에 수급비에는 영향이 없어요. 또 이걸 주면서 수급비를 깎거나 수급제에서 탈락시키는 것이면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급비 걱정 없이 받으셔도 돼요. 마지막, 수급자인데 독감주사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냐? 독감주사는 2만 원에서 4만 원가량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원래 면역력이 약한 18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과 임산부, 62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만 무료로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대상을 더 확대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119에 전화해보니 아직 대상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발표하긴 했지만 그래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이번 전염병 피해가 더 크거든요. 독감에 걸리면 이번 전염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6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독감 주사 비용을 무시 못하거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전염병은 특히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건 수급자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접종해 줬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금 전국민 독감주사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만큼은 무료로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수급자분이 이번 4차 추경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셨던 것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